아, 아유, 뭔가 좀 그럴싸한데. 책이 기존의 와인 도서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와린이를 위한 정말 와린이 맞춤형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연히 마트에서 와인 하나를 무심코 호기심에 샀다가 완전히 뿅 가가지고 와인에 훅 빠져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따로 어디 가서 뭐 배우다보다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겠어요. 초보자로서 필요한 정보들은 내가 정말 와인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마셔야 되는 건가, 와인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관심이 생겼는데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을 콕콕 집어서 설명해주는 책들은 찾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 자신이 이런 책이 있었으면 내가 와인을 좀 더 맨 땅에 헤딩을 덜 하면서 쉽게 이제 와인에 익숙해졌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정보를 나열하는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유용할 수는 있지만 가독성, 좀 읽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제가 겪었던 좀 웃픈 얘기들 같은 거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 훨씬 전달력도 있고, 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썼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작가님이 이제 와인 되게 성덕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책까지 냈으니 선곡한 덕후 맞죠? 어떤 감정으로 이제 책을 집필을 하셨는지. 정말 이 연애를 뜨겁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와인이라는 대상과 제가 와인을 마셨던 와인을 거의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컴퓨터에 저장을 해놨거든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 와인 하나하나의 사진을 보면서 막 그 당시 경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연애를 했던 기록들을 남긴다는 생각, 그 당시 와인을 마셨던 감흥이 다시 되새겨지고 떠오르니까 글 쓰는 과정이 막 즐거운 거예요. 연애하던 시절 떠오르는 것처럼. 노스텔지어는 좀 거창하겠지만 그런 뭔가 이 아련한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뭔가 이렇게 연애 대상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막 떠오르는 느낌으로 글을 썼어요. 책을 이제 보면 표지 디자이너로 클로드 모네의 그림을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작가님은 뭐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건지? 전혀 없습니다. 표지를 담당하는 디자이너분이 전권을 가지고 저는 그 그림이 클로드 모네 작품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아내가 이제 미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클로드 모네 그림이 멋있게 들어가 있다고, 옆으로 기울여서 들어갔다고 이렇게 좀 신기해 하더라고요. 출판사에 물어보니까 이건 디자이너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물어보지 않았다. 큰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 거다, 디자이너분이. 저도 거기까지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책 제목에 얽힌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재미났던 경험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사실 제 책들 중에 제가 지은 제목이 많아요. 뭐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세상을 바꾼 예술 작품들 뭐 등등 제가 지은 책 제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은 제가 출판사에 졌습니다. 왜냐면은 출판사에서 내민 제목이 바로 이 와인의 몹시 진심이 다만이었어요. 내세운 제목은 초라해지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요. 워낙 그게 막말로 구렸거든요. 그리고 책의 내용과도 너무 잘 어울리고, 완전히 제가 와인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진심이 잘 담겨있는 제목 같아서 저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책에서 이제 마르크스 자본론에 버금가는 충격을 준 것이 와인이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대학교 때 전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 정말 천지가 대벽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연구원 생활을 이제 사실 그만두고 사회과 작가가 되게 된 계기를 마련한 게 이제 마르크스 자본론 책인데, 마르크스 자본론이 저희 어떤 뇌에 지진을 일으켰다면 와인은 제 혓바닥에 진도 9.0의 지진을 일으킨 거죠. 약간 호기심은 있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술이 맛있길래 마트에 가서 우연히 있는 와인 하나를 사와서 집에서 마시고는 어마어마한 혓바닥에 컬처 쇼크가 온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계기까지 된 거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와인 인기가 되게 부쩍 높아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요인은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집에서
술을 이제 즐기는 분위기가 이제 점점 형성이 되는데 소주나 맥주 먹기에는 너무 빤하잖아요 그동안. 그럼 집에서 분위기 있게 마시기 좋은 게 뭐냐? 와인이잖아요. 2020년에 어마어마하게 와인의 매출이 늘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그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혹시 있을까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네. 일단. 와인에 빠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와인은 맛있는 음식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주나 맥주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맛있는 술에 대한 어떤 감동, 거기에서 또 하나의 또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주는 이제 서민에게 가까운 술이고 와인은 뭐 부르주아나 귀족들이 많이 즐기는 술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저도 사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솔직히. 한 2, 3년 전부터인가는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주종이 와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편의점에도 널려 있고, 지금은 사실 이 와인을 무슨 부르주아들이 즐기는 술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언제적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미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와인이라고 해서 막 맛없고 불량식품 같은 느낌이. 편견이 아무래도.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몬테스 알파도 있고 좋은 거 많이 있더라고요. 와인의 가치나 매력을 좀 어필하자면 음식의 맛을 3배로 맛있게 해주는 술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와인 관심 가지고 이제 드시려는 분들의 특징이 그 술이 주연이고 안주는 조연이야. 그런데 저는 그거를 뒤집어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집에서 삼겹살 먹을 건데요. 삼겹살과 잘 어울리는 와인을 권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먹잖아요. 와인의 매력은 정말 음식의 맛을 1+1은 3 이상으로 가게 만드는 술이다. 음식과의 궁합으로 와인을 접근하시면 좋겠다. 와인 가격이 왜 이렇게 다양한 건지 뭐 비쌀수록 품질이 더 좋은 건지 확실히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선 있는 게 와인이 잘 자랄 수 있는 밭이 비싸요. 다른 땅에서는 똑같이 심어도 안 나니까. 왜냐면 병사각이 있어요. 일조량이 거의 딱 떨어지는. 포도가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이룬 땅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곳 자체의 부동산 가격이 높은 부분이 있고요. 가지치기 같은 것도 많이 해서 포도가 많이 열리지 않게 해가지고 그 포도 자체의 응집력들이 굉장히 높아요. 트랙터 같은 거 쓰면은 막 땅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일일이 손수확. 아무래도 공들인 와인들은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싸지는데 그만큼 와인이 맛있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부르고뉴 와인들이 많이 비싼데 와인 등급을 그 포도밭에다 매기더라고요. 여기는 굉장히 1등급 포도밭이다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포도로 만든 와인에는 이제 높은 등급이 붙는 거예요. 1등급 포도밭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좋은 품질의 와인이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와린이들이 이제 가성비 좋은 와인을 구매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이나 참고할 사항이 따로 있는지. 그 와인 매장에 보통 나와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수입사에서 파견 나온 분들이세요. 자기 수입사 와인을 먼저 권해주시게 되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판매하는 측의 어떤 입장과 또 소비자의 입장은 다른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트에 가면은 장터 할인가 세일가로 나온 거 위주로만 우선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해외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장터에서 할인가로 나온 거 위주로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좀 눈탱이 밤탱이를 1차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직원분한테 살짝 혹시 근데 어느 수입사에서 나오셨나요? 이런 질문을 딱 드리면 더 신경 써서 응대를 하게 되죠. 책에도 나오지만 와인 서처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와인 이름이나 아니면은 와인 라벨 같은 거를 촬영해서 이렇게 올리면 해외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는지가 쫙 나오거든요. 미국에서 판매하는 가격 중에 여기는 주로 이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1.5 정도로 한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이제 저는 판단해서 주로 비교를 하죠. 와인과 음식의 궁합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와인과 음식의 궁합을 즐기게 되면서 화이트 와인 마시는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음식과의 친화력이 레드보다 훨씬 높아요. 맛이 깔끔하거든요. 이탈리아의 피노 그리지오라든지 아니면은 독일의 리슬링 같은 것들은 한식과 좀 너무 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레드 와인이 굉장히 훨씬 많이 판매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와인 저변이 넓어지고
평상시에 소주나 맥주처럼 음식에 자연스럽게 곁들여서 와인을 마시게 되면 될수록 저는 무조건 화이트 와인 판매가 올라갈 거라고 확신해요. 달지 않은 화이트 와인은 해산물과 걔도 좀 잘 어울리는 편이고, 육류는 레드 와인과 잘 어울리는 것은 대체로 맞습니다. 궁합의 세계는 오묘하거든요. 단칼에 해결 지을 수 있는 도식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사기꾼인 거예요. 와인이 이제 하나의 투자 상품이랑 인식이 퍼지면서 그렇죠, 예. 와인 재테크, 인테크 그렇죠. 이런 주목받고 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것과 가장 극단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 주로 이제 책을 쓰잖아요, 혼자서. 네. 사람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인테크랑은 전혀 무관하게 와인의 향기와 맛 그 자체에 집중하게 돼요. 저는 와인을 사면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 10년씩 묵히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와인에 관해서는 인내심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와인이 보이면 며칠 안에 꼭 마시게 돼요. 그래서 작가님이 알고 계신 유명인의 비유를 한다면 우선 소주는 나훈아, 딱 하면 나훈아 씨가 생각이 나고요. 맥주 같은 경우는 누가 있을까? 장기하와 얼굴들? 500ml 짠 하면서 마실 때 번데기나 이렇게 마른 안주 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마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스키 같은 경우는 샤간? 위스키 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매혹적이잖아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도 높아서 와인보다 좀 더 향이 강하고 휘감는 느낌, 그게 와인보다 세거든요.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품종이 워낙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로 딱 정의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모차르트의 그 천재적인 이미지와 독보적인 향기와 그 맛으로 다른 두 종들을 압도하는 그 천재성, 그런 것이 모차르트의 어떤 음악과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가님은 와인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싶으신지. 와인은 마시는 향수다. 저는 와인을 마실 때 끊임없이 향기를 맡아요. 맛이라고 느낄 만한 것의 대부분은 코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술을 마시는 습관은 향기를 음미하지 않고 입에 털어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아쉬운 게 와인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향기를 맡아줘요. 와인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향을 탐닉하면서 마셔주는 게 와인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발행된 이후에 주변 지인분들과 독자들의 반응,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참 반가웠던 게 뭐냐면, 이 책을 읽으면 바로 와인 매장에 달려가고 싶었어요. 페이지가 그냥 술술술 넘어가는 정도로 잘 읽혀서 너무 읽기 편해서 부담 좋았다. 없는 네, 책. 그 두 가지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정말 저는 저자로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발로 뛰면서 이제 독자들을 만나는 것이 사실 힘들지는 않으셨는지. 이 와인 책이라고 하는 게 독자 타겟이 명확한 책이잖아요. 와인에 관심이 있거나 와인을 좋아할 만한 분들, 그런 분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와인 매장 앞이라고 생각을 했죠. 김포에 있는 그 때로와 와인 아울렛에 가서 거기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거기서 이제 직접 나눠드리니까 웃으시면서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서 받아가시더라고요. 작가님의 첫 독자이자 아내 이유리 작가님 이 책을 어떻게 봤는지. 아내는 좀 네. 글이 굉장히 엘레강스한 스타일이고 저는 아재 파탈. 근데 아내는 좀 저보고 그런 글 보고 구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글의 배력인 것 같아요. 솔직 담백하고 뭔가 약간 블랙 코미디스럽고. 네, 서로 책을 집필하실 때 피드백 같은 것들 이렇게 해주시나요? 아주 가감 없이 비판을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거죠. 잘 싸워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5년 남짓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예. 작가로 직업을 전향하셔서 직업을 바꾸고 난 후에 뭐 삶의 변화가 혹시 있으셨나요? 내 시간의 주인이 됐다. 전공한 전자공학이 제 적성에도 잘 안 맞았었어요. 내가 주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고용돼서 거기에서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그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다라는 느낌은 좀 없었어요. 작가로서 내가 내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건 내 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측면이 물론 뭐 수입이 안정적이진 않지만 저에게 굉장히 많은 자존감과 만족감을 주더라고요. 관련 분야 이외에 글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책을 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마르쿠스도 제가 큰 영향을 받고 와인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대상이고 내가 너무 거기서 정말 엄청난 거를 깨닫고 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거를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이 깨달음과 이 즐거움을 전달하고 싶다.
효율적으로 아주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책이더라고요. 책이라고 하는 게 호흡이 길잖아요. 하루를 이 온종일 아니면 며칠을 시간을 투여해서라도 읽어주잖아요. 이 매체 자체가 가지는 기능성, 네. 제가 마르크스나 와인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구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책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애정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랑 함께 와인을 마신다면 어떤 종류의 와인으로 어떤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지. 독일에서 태어난 분이니까 리슬링, 모젤 지역의 리슬링을 아마 같이 마실 것 같고, 다른 와인을 마신다면은 프랑스 생테스테프 지역의 샤토 코스테뚜르네, 마르크스가 굉장히 좋아한 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본론 얘기를 하겠죠. 네. 지금 세월이 흘러서 또 자본주의의 양상이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상하고 계셨습니까? 21세기의 자본주의의 양태, 변화 양상에 대해서 막 주저리 마르크스한테 얘기를 하겠죠. 독자들에게 어떤 작가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미래 목표나 또 다른 관심 분야가 있으신지. 제 글쓰기가 네. 좀 이렇게 대중들을 지향하는 글쓰기잖아요. 좀 어려운 걸 쉽게 전달한다는 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재밌게 읽히는 작가라는 얘기를 계속 잘 듣고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와인책을 썼지만 어쨌건 사회과학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민주주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써보고 싶어요. 이렇게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럼 참다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인가? 그거를 좀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제가 또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또 음악 덕후로서 음악에 대한 또 음악에 꽤 진심인 애호가로서 쓸 수 있는 글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